안녕하세요. 은하쌤입니다. 오늘은 ITQ 파워포인트 2016 버전 기출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띄워드린 문제는 2021년 10월달 A 유형 문제입니다. 수험자 유의사항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일의 이름과 파일을 저장하는 경로 지정되어 있죠.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하시면 되겠고요. 시험장에는 ITQ라고 하는 폴더 마련되어 있으니까 경로에 맞춰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답안을 작성하실 때 슬라이드 크기가 지정이 되어 있네요. A4 용지로 설정을 하셔야 되겠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 만들죠. 1번부터 순서대로 작성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특별히 지시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출력 형태 보시고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언급이 없을지라도 그림자나 윤곽선 등은 모양이 다를 경우에는 감점 처리한다고 하네요. 슬라이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슬라이드 마스터를 이용해서 제목과 하단의 로고를 작성을 해주셔야 됩니다. 이미지의 경우에는 경로에 맞춰 들어가시면 소스가 제공되어 있을 거예요. 하나하나 찬찬히 맞춰보도록 하죠. 전체 구성부터 맞춰보도록 할까요? 슬라이드 크기와 순서 맞춰서 작성을 할게요. 크기가 A4 용지이고요. 슬라이드는 총 6장을 만듭니다. 크기를 맞추기 위해서 디자인 메뉴를 보시게 되면 끝자락에 슬라이드의 크기 지정할 수 있습니다. 사용자가 직접 선택하시면 되겠죠. A4라고 찾으셔서 확인해 주시게 되면 용지가 살짝 달라진 걸 확인할 수 있을 거고요. 다시 홈으로 돌아오셔서 슬라이드를 추가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만 들어가 있는 친구이고요. 두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이 있고 아래쪽에는 텅 비어 있어서 내가 원하는 대로 도형을 작성할 수 있는 모양을 찾으셔야 되겠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와 위쪽에 반짝이 종이는 의미가 좀 달라요.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글자를 콩 찍으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레이아웃 중에서 고르실 수 있는 거고요. 위쪽에 있는 반짝이 종이의 경우에는 그냥 좀 전에 썼던 모양을 그대로 반복해서 쓰겠다라는 얘기입니다. 아래쪽에 제목만이라고 하는 친구를 선택하셔서 두 번째 슬라이드 마련을 했고요. 다시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누르셔서 이번엔 제목도 있고 아래쪽에 데이터 입력할 수 있는 내용 콩 찍으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 만들어졌죠. 3, 4, 5번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제목이 있고 내용도 쓸 수 있는 이 형태 그대로 똑같이 반복할 거니까요. 반짝이 종이를 누르시게 되면 반복 될 겁니다. 마지막 6번째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아래쪽에 다양한 도형을 따로 넣어야 되니까 다시 모양을 바꿔야 되겠죠. 새 슬라이드라고 하는 이름을 클릭하셔서 제목만 있습니다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총 6장의 슬라이드 완성됐습니다. 첫 번째 슬라이드는 제목 슬라이드, 2번과 6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있는 거, 3, 4, 5번의 경우에는 제목과 내용이 함께 있는 형태입니다.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슬라이드 마스터로 작성을 해보도록 할까요? 2번부터 6번 슬라이드에 제목과 하단의 로고, 슬라이드 번호를 마스터 이용해서 작성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2번 슬라이드에 보시게 되면 이렇게 제목이 들어가 있는 도형을 마스터해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왼쪽 하단에 있는 로고도 마스터해서 작성을 하셔라. 그리고 번호가 오른쪽 구석에 있구나 라고 하는 것까지 맞춰주시면 되겠죠. 슬라이드 마스터를 만들기 위해서는 보기라고 하는 메뉴를 클릭하시게 되면 거기에서 슬라이드 마스터를 찾으실 수 있을 거고요. 제일 위쪽에 있는 1번 딱지 붙어 있는 친구가 슬라이드의 최종 마스터입니다. 예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도형을 넣어 보도록 할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밑에 깔려있는 옅은 사각형부터 그려보도록 할까요? 사각형을 쭉 길게 그려줄 거고요. 글자를 넘어가지 않는 선에서 작성을 해주세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으셔서 이번에는 배지라고 양쪽을 한 입씩 베어 먹은 모양 클릭 드래그 하셔서 배지를 얹어주시면 되겠죠. 여러분들이 시험장에서 시험지를 받을 때는 흑백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색상까지는 구분이 되지는 않을 거예요. 색상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짙은 색깔과 옅은 색깔의 구분 정도는 하실 수 있으실 테니까 색상은 본인이 보시기에 적당한 색으로 바꾸시면 되겠죠. 도형을 선택하시게 되면 위쪽에 도형에 대한 형식이 쭉 나오게 될 거고요. 도형의 채우기 색깔은 본인이 보기 적당한 색깔로 바꾸시면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도형의 경우에는 선이 없어요 라고 언급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도형은 이라고 선택하셔서 윤곽선은 없습니다 라고 지워주는 거 잊지 마세요. 글자를 쓸 경우에는 글꼴이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도둠에 40, 흰색이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아래 깔려있는 이 글자를 쿵 찍으셔서 글꼴을 몽땅 다 바꿔주면 되겠죠. 쪼로록 블럭을 잡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도둠, 크기는 40, 색깔은 흰색, 가운데 맞춤까지 했는데 아무래도 도형 밑에 깔려 있다 보니까 이 친구가 제일 앞쪽으로 순서를 바꿔줘야 되겠군요. 정렬해서 맨 앞으로 가지고 오시게 되면 이렇게 글자가 앞으로 옵니다. 자, 도형이 너무 위쪽에 올라가 있다 보니까 글자가 아래쪽에 깔려 있는 듯한 느낌이 들죠. 글자가 들어있는 상자를 통째로 들어서 위쪽에다 좀 올려놓도록 할게요. 아무래도 6번에 있는 도형들 가득 들어있는 친구들은 자리를 좀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제목을 만드실 때 조금 위쪽으로 이동해서 만들어 두는 게 좋겠네요. 하단에 로고를 집어넣도록 할까요? 하단의 로고의 경우에는 픽처라고 하는 방 안에 로고 2번을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를 찾으셔야 되겠죠. 시험장에 가시게 되면 내 문서에 ITQ라고 하는 방이 마련되어 있을 거예요. 그 안에 픽처, 이미지들이 들어있을 거고요. 로고 1번, 2번, 3번 이름 보이시죠? 문제에선 로고 2번을 가져와라 라고 언급이 되어 있으니 얘를요 라고 삽입하시게 되면 이미지가 들어갈 거예요. 출력 형태 보시게 되면 왼쪽 하단에 이렇게 이미지가 들어가 있으니 이 친구도 왼쪽 구석에다가 놓을 거고요. 이미지가 너무 커 보이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면 되겠습니다. 배경의 색깔, 회색을 투명하게 지정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 도구가 뜨면서 색상에 대해서 수정을 해 주실 수가 있을 거예요. 색깔을 투명하게 바꿔주겠다 라고 투명색 지정하시게 되면 화살표 출제단입니다. 회색을 콩 찍어서 그림의 색깔을 없애주도록 할게요. 우측 하단에 있는 샵 표시는 번호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번호의 위치는 불만사항이 없으니까 그대로 두겠습니다. 마스터에서 작업할 것들은 다 지정이 되었습니다. 위쪽에 도형도 넣었고요. 그리고 아래쪽에 그림도 넣었고요. 그리고 번호도 제대로 넣었는데 모든 페이지마다 다 적용된 게 보일 거예요. 우리는 1번 슬라이드에는 적용되지 않길 원하는 거죠. 1번 슬라이드는 제목만 들어있던 친구예요. 그래서 커다란 제목과 작은 제목 들어있는 제목 슬라이드의 경우에는 배경 그래픽을 숨겨 주셔야 합니다. 우리 슬라이드 마스터 작업하고 있는 동안에는 마스터에 대한 메뉴들이 떠 있을 거고요. 배경 그래픽을 숨겨주겠다라고 V체크하고 나오시게 되면 첫 번째 슬라이드 빼고 나머지 아이들은 다 제목과 아래쪽에 로고들이 들어가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첫 번째 친구의 경우에는 번호가 안 들어가 있는 게 맞으니까 그대로 두시면 되겠지만 2번부터 6번까지도 번호가 안 보이는군요. 번호는 보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삽입 메뉴에 가셔서 텍스트에 가시면 슬라이드 번호를 찾으실 수 있을 거예요. 슬라이드에 번호를 넣겠다. 하지만 첫 번째에 있는 제목 슬라이드에는 표시하지 않겠다 라고 체크하셔서 모두 적용하시게 되면 이제 2번부터 6번 슬라이드까지는 번호가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1번 슬라이드 제목에서는 보이지 않습니다. 전체 구성이 끝났네요. 슬라이드 1번 표지 디자인을 만들어 보도록 할까요? 표지 디자인에서는 도형과 워드아트, 그림을 넣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제목은 따로 필요하지 않으니까 이 친구들은 지워주도록 할까요? 넓게 드래그 하셔서 몽땅 다 지우겠습니다. 딜리트.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사각형을 왼쪽에다가 커다랗게 넣으시고요. 그 도형에다가 채워주세요 그림으로 라고 되어 있군요. 얘를요 라고 도형 선택하게 되면 도형의 모양 설정을 할 수가 있죠. 채워주는 작업이 필요하군요. 도형에 채우기, 그림으로 채울래요. 경로 찾으셔야 되겠죠. 그림은 1번 가져와라 라고 되어 있군요. 콩 찍으시게 되면 이렇게 1번의 이미지가 들어갈 거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가 50입니다. 도형은 부드러운 가장자리가 5포인트예요 라고 지정이 되어 있군요. 예를요 라고 선택하게 되면 그림에 대한 도형에 대한 형식을 바꾸실 수가 있고요. 그 그림에 대해서 투명도에 대한 얘기가 바깥에 나와 있지 않다면 따로 오른쪽 버튼 누르셔서 그림의 서식을 불러내시게 되면 이렇게 오른쪽에 서식창이 따로 뜨게 될 거예요. 첫 번째 단추부터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단추를 누를 때마다 기능이 서로 달리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 단추에 채우기에 보시게 되면 채우는 투명도가 0%라고 되어 있죠. 50%라고 바꾸는 순간 흐리멍텅해진 게 보일 거고요. 도형에 대해서 서식에 가시게 되면 부드러운 가장자리도 수정할 수가 있겠네요. 얼마만큼의 가장자리 수정을 원하는지 5포인트만큼이요 라고 바꿔주시게 되면 가장자리가 살짝 뿌얘진 거 확인이 되시죠? 서식은 제가 창이 좁아서 좀 닫도록 하겠습니다. 워드 아트 넣어보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워드 아트. 제일 첫 번째 있는 밋밋한 친구를 선택하셔서 타이핑 하세요. 워드아트에서 글꼴과 굵기, 변환하는 모양, 그리고 반사효과까지 지정이 다 되어 있군요.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수정을 해주시고요. 그림자에 대해서는 언급이 따로 없지요. 그렇다면 글자 자체에 걸려있는 그림자, 쉐이프는 지우도록 할게요. 글자에 대한 얘기가 끝났으면 다시 모양으로 돌아오셔서 도형의 스타일과 워드아트 스타일 두 개가 구분되어 있는 게 보일 거예요. 워드아트 스타일에서 스타일, 그림자, 반사, 네온 사인, 끝에는 변환까지 쭉 찾아보시면 되겠죠? 변환에서 수축이라고 하는 모양을 찾으시고요. 반사효과 찾겠습니다. 근접 반사의 터치 첫 번째 친구로군요. 콩 찍으셔서 마무리하시면 지시사항에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했습니다. 전체적으로 크기를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그림 넣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와 이름 확인을 해줘야겠죠. 오른쪽 상단 안으로 들어가 있으니 위치 맞출 거고요. 크기가 좀 커 보이니까 크기는 적당히 줄여주시면 되겠고요. 배경의 회색 부분을 투명하게 처리해 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그림을 선택하고 있으면 그림 형식이 뜹니다. 여기에서 색깔을 투명하게 바꿀 거예요. 어느 부분을요? 요 회색 부분을요 라고 클릭하셔서 마무리하시면 첫 번째 표지 디자인이 끝납니다.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 작성해 보도록 할까요? 목차 슬라이드에서는 도형들을 쭉 배치하는 문제로군요. 도형 속에는 글자들이 들어갈 텐데요. 그 글자들의 크기가 굴림의 24라고 언급이 되어 있습니다. 제목에 대한 얘기가 아니니까 제목에 글꼴 건드리시면 안 되겠죠? 제목 입력하겠습니다. 도형을 만드실 때 도형에 선이 없다라고 하는 거 꼭 맞춰주세요. 삽입의 도형 가셔서 밑에 깔려져 있는 도형부터 그려주셔야겠죠. 도형의 모양 맞추겠습니다. 도형 채우기의 색상, 그리고 도형의 윤곽선, 없음 하나하나 맞춰주시면 되겠고요. 복사해서 써먹으면 될 텐데 글자는 이중 언어교육이라고 하는 말이 반복적으로 입력이 되어 있군요. 그렇다면 모든 글자를 다 넣을 필요는 없이 이중 언어교육이라는 단어만 입력해서 복사한 다음에 글자를 수정해서 쓰는 게 좋겠네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글씨를 넣을 거예요. 텍스트, 상자, 가로로 글씨를 쓸 거죠. 클릭 드래그 하셔서 일단 이중 언어 교육 몽땅 다 잡으셔서 복사하겠습니다. 왼손의 도움을 받으면 빠르게 복사할 수 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마우스를 도형에 갖다 대시면 더하기 단추 보이시죠? 더하기가 복사를 할 수 있다라는 의미이고요. 클릭 드래그 하시게 되면 복사 쫓아다니는 게 보일 텐데 좌우로 삐딱삐딱하면 예쁘지 않으니까 왼손이 조금만 더 바쁘게 움직일게요. 컨트롤과 더불어서 쉬프트도 같이 누르게 되면 옆으로 삐딱삐딱하지 않고 그대로 직각으로 맞춰서 복사할 수가 있습니다. 반복해서
클릭 드래그 놓으시고 클릭 드래그 놓으시고 글자 입력하도록 할까요? 이제 굴림의 24라고 글자들을 몽땅 잡으셔서 맞춰주시면 되겠네요. 너그들은 이라고 몽땅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맞춰주시면 됩니다. 글꼴, 굴림, 크기는 24. 색깔에 대해서 특별히 언급은 없지만 도형 안쪽에 들어있는 글자들은 하얗게, 도형 바깥쪽에 있는 친구들은 깜장색으로 보이고 있어요. 텍스트에 하이퍼링크를 적용하세요. 슬라이드 4번에다가요 라고 되어 있죠. 동그라미 1번으로 문제가 제시되어 있고요. 여기에서 동그라미 1번은 얘입니다 라고 지시가 되어 있군요. 자, 이만큼을요 라고 글자 쪼로로 블럭 잡으셔서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하이퍼링크를 걸 거예요. 하이퍼링크. 링크에 현재 문서를 연결할 거다 라고 선택을 하시게 되면 슬라이드들이 쭈루룩 나열될 거고요. 문제에서는 슬라이드 4번과 연결하세요 라고 했으니 4번을 선택하시게 되면 글자가 이렇게 파란색에 밑줄 쫙 그어진 하이퍼링크 형태로 바뀌게 될 거예요. 그림에 삽입을 지시하고 있군요. 그림을 넣도록 할까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거 삽입, 그림을 넣을 거예요. 그림, 경로를 찾으시고요. 그림 4번으로 갖고 오세요 라고 되어 있는데 그림 4번을 보면 여러 개의 이미지가 들어있죠. 일단은 데리고 오셔서 일부분만 잘라서 써야 되겠군요. 얘를요 라고 삽입하시게 되면 이렇게 커다랗게 이미지가 들어올 거고요. 그림을 선택하고 계시면 그림에 대한 메뉴로 자동으로 바뀌어 있죠. 일부분을 잘라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자르기. 가장자리에 깜장색의 테두리로 자르는 기능들 칼날이 보이시지요? 내가 필요한 건 요만큼이니까 조절점 이용하셔서 그 그림 보이는 지점으로 쭉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자르는 기능이 다 끝났으면 비어있는 공간을 클릭하셔서 작업을 마무리해 주시면 되겠죠. 크기를 적당히 조절하시고요. 위치도 적당히 배치하셔서 마무리를 지어 주시면 되겠네요. 두 번째, 목차 슬라이드가 끝났습니다. 세 번째 슬라이드는 텍스트와 동영상을 삽입하는 슬라이드로군요. 텍스트의 경우에는 영문이든 한글이든 먼저 한 단락을 만드셔서 그거를 복사해서 한글이나 영문으로 바꿔서 쓰시면 되겠습니다. 끝자락에 끝나는 위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창은 서로 나눠서 작업을 해야 돼요. 타이핑하겠습니다. 일단 영문을 먼저 입력했고요. 텍스트를 작성한 다음에 글머리 기호를 다이아몬드와 V체크 모양으로 구분을 해 놓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1수준에 해당하는 친구 얘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서 작성을 하지요. 글머리 기호 중에서 다이아몬드 모양을 찾겠습니다. 그 아래쪽에 있는 두 단락은 2수준에 해당하네요. 수준을 좀 낮춰주도록 할게요. 목록 수준 늘림. 기호도 맞춰주도록 할까요? V체크 모양. 이 수준에 대해서는 굴림의 24, 굴림의 줄간격이 1.5. 이 수준의 경우에는 굴림의 20, 줄간격이 1.5. 지금 굴림이라는 것과 1.5라고 하는 건 반복적이군요. 그렇다면 글자들을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꼴은 굴림이라고 맞춰줄 거고요. 줄 간격은 1.5라고 공통적인 부분 먼저 작성을 했습니다. 다이아몬드에 해당하는 단락의 경우에는 글자 크기가 24이고요. 굵게 표현해 주세요 라고 했으니 진하게 바꿔주겠습니다. 나머지 이 수준에 해당하는 친구들을 몽땅 블럭 잡으셔서 글자의 크기는 20이라고만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끝나는 부분을 대강 맞춰 주셔야겠죠. 라이스 어프라고 되어 있는 거 위치 대략 이 정도에 맞춰 주시면 되겠네요. 상자가 너무 크니까 좀 조절해서 위치 정리하시면 되겠고 그 친구 그대로 복사해서 쓰겠습니다. 상자 주변에 갖다 대면 십자가 화살표 보이죠? 복사를 할게요.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가시면 쌍댕이로 복사가 될 거예요. 상자의 크기는 옆구리를 좀 늘리셔서 넓게 쓰면 되겠고요. 글자 한글로 바꾸시면 되겠죠.
동영상을 삽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비디오를 찾으시면 되겠죠. 경로는 픽처라고 하는 그림 들어가 있는 방에 동일하게 동영상이 들어 있습니다. 예를요 라고 삽입하게 되면 영상이 들어갈 거고요. 위치 맞춰서 대강 갖다 놓으시면 되겠죠. 반복적으로 실행할 거고 자동으로 재생할 겁니다 라고 하는 옵션, 비디오를 넣게 되면 위쪽에 옵션이 자동으로 바뀔 거예요. 재생에 관련된 이야기니까 재생을 클릭하셔서 자동 실행, 반복 재생 선택하시게 되면 세 번째 슬라이드도 마무리됐네요. 네 번째 슬라이드는 표 슬라이드입니다. 표를 만드실 적에 표는 오른쪽에 살짝 치우쳐져 있죠. 그 위쪽에 도형들과 왼쪽에 도형들이 배치되어 있구나 라고 위치 가늠하셔서 작성을 하시면 되겠고요. 제목부터 넣도록 할게요. 표를 만드실 적에 몇 줄인지 그리고 칸은 몇 칸인지 세셔서 행과 열을 파악하시면 되겠는데요. 세 줄에 세 칸짜리로군요. 표를 만들겠습니다 라고 하는 표 삽입 단추 누르셔서 3열 3행입니다 라고 맞추시면 바로 만들어질 거예요. 크기 적당히 키우셔서 오른쪽에 살짝 치우치게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타이핑 할까요? 글꼴이 도둠의 18이라고 되어 있으니 표에 대한 얘기부터 먼저 작성을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 몽땅 다 블럭 잡으셔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추시면 되겠죠. 도둠의 크기는 18, 가운데에 맞춰주세요 라고 위아래에도 양옆에도 가운데로 배치하시면 되겠고요. 표에 대한 스타일도 미리 지정이 다 되어 있네요. 그렇다면 표 작업하고 있을 때 표의 디자인이 보일 겁니다.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테마 스타일 1 강조 5번이라고 이름이 똑같은 친구를 찾으시면 되겠죠. 콩 찍으셔서 적용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색깔이 우리 건 알록달록한데 결과물은 그렇게 보이지 않죠. 그렇다면 표 작업을 하고 있을 때 나타나는 위쪽 메뉴 중에서 가장 왼쪽 끝자락에 보시게 되면 머리글 행과 줄무늬 행의 색깔이 알록달록 들어가게 체크가 되어 있어서 그래요. 얘네들은 V체크를 해제시켜 주도록 하겠습니다. 나머지 도형을 얹어주시면 되겠죠. 상단의 도형의 경우에는 두 개의 도형으로 조합해서 만드시면 되겠고요. 좌측의 하단에 있는 도형들은 그라데이션 효과 선형 아래쪽이라고 언급이 되어 있네요. 일단 위쪽에 있는 도형부터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진하게 보이는 친구가 밑에 깔려 있는 도형이고요. 밝게 보이는 친구가 그 위에 얹어져 있는 도형이로군요.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한쪽 모서리가 잘린 사각형을 클릭 드래그 하셔서 쭉 만들어 주시면 되겠고요. 삽입의 도형에 가셔서 순서도에 보시면 화면 표시라고 하는 순서도 총알 모양인가요? 자, 이 모양을 만들어 주시게 되면 색상이 비슷해서 구분이 잘 되지 않는데 색상을 좀 달리 바꿔 볼게요. 구분이 되나요? 자, 이렇게 해서 한 세트를 잘 만들었으면 이 친구들을요 라고 몽땅 잡으셔서 왼손으로 컨트롤 키 누르면 복사할 수 있죠. 직선으로 선 맞춰서 가고 싶으면 쉬프트 같이 눌러주시면 돼요.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 클릭 드래그 해서 복사. 배치 끝났고요. 글씨 입력할게요. 왼쪽의 도형도 차분히 찾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한쪽 모서리가 둥그런 친구를 찾아서 넣어주시면 되겠죠. 모서리가 한쪽은 둥그런데 반대쪽은 이렇게 뾰족하게 깎여 있네요. 그렇다면 이 친구는요 라고 하셔서 노란색의 조절점을 수정해서 쓰시면 됩니다. 노란색의 조절점을 쭉 당겨서 모양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색상을 넣도록 할까요? 도형의 채우기에 보시게 되면 그라디언트 들어가 있을 거고요. 거기에서 선형 아래쪽 이름이 똑 떨어지게 똑같은 아이를 찾아주세요. 하나를 잘 만들었으면 복사해서 쓰시면 되겠죠.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질질질 끌고 당기시면 복사될 건데 삐뚤어지지 않도록 쉬프트도 같이 눌러주도록 할게요.
도형들도 역시 글꼴 맞춰주시면 좋겠죠. 몽땅 다 블럭을 잡으셔서 글꼴은 홈에 가서 맞춰주면 됩니다. 도둠의 크기는 18. 색깔에 대한 언급은 없지만 까맣게 보이니까 색상도 까맣게 맞춰주시는 게 좋겠네요. 다섯 번째 슬라이드는 차트 슬라이드입니다. 차트를 만드실 적에 그 차트의 종류와 글꼴 그리고 바깥쪽에 외곽선까지 지정이 다 되어 있죠. 차트를 만들겠습니다. 차트 단추 누르셔서 차트의 종류 맞춰주시면 되겠죠. 묶은 세로막대형 확인 단추 누르시게 되면 차트가 바로 만들어질 건데 거기에 데이터를 입력하셔야 되겠죠. 데이터는 이렇게 입력되어 있는 친구를 보시고 그대로 그 순서 맞춰서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를 입력한 만큼 차트가 만들어지는 게 보일 텐데요. 결과물이 좀 우리가 원하는 모양과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요 쓸데없는 부분들, 요 부분은 없애주도록 할 건데 데이터만을 없앤다고 해서 사라지진 않을 거예요. 쪼로록 잡아서 딜리트라고 지웠을지라도 공간은 남게 되죠. 내가 필요한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라고 영역 자체를 바꿔주셔야 돼요. 모서리에 보시게 되면 조그맣게 점이 찍혀 있을 거고요. 점에다 정확히 마우스를 가져다 대시고 요만큼만 필요해요 라고 범위를 수정하시게 되면 필요한 데이터까지만 보여지게 될 거고요. 저희는 언어에 대해서 쭉 나와 있는데 결과물에서는 연도에 대해서 나와 있으니까 행과 여를 바꿔줘야 되겠네요. 행렬 전환이라고 눌러주시게 되면 이렇게 연도별로 입력이 되어 있는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데이터에서 오타난 게 없는지 다시 한번 쭉 확인을 해주시고요. 다 됐으면 데이터를 입력하는 창 닫고 나오겠습니다. 차트의 종류와 생성이 끝났는데 글꼴과 외곽선을 아직 맞추지 않았네요. 그렇다면 차트 선택한 상태에서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셔서 맞추시면 되겠죠. 도둠의 16이라고 외곽선이 있어요 라고 하는 건 글자가 할 일은 아니니까요.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한 상태에서 차트를 작업하고 있으면 위쪽에 차트 도구가 뜹니다. 그 차트 도구에서 테두리가 있어요 라고 맞춰주시면 되겠죠. 하나하나의 모양새를 바꾸는 건 서식으로 가셔서 맞춰주시는 거예요. 그 친구의 테두리가 어떤 색이라고 언급되어 있진 않아요. 그냥 색깔 까맣게 보이니까 검정으로 맞추도록 할게요. 세부 조건을 보시게 되면 차트의 제목부터 값 표시까지 언급이 되어 있네요. 차트의 제목 맞춰주시고요.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맞춰주시면 되겠죠. 동서 24. 채우기에 대한 것과 그림자에 대한 건 서식에 가서 맞춰주셔야 합니다. 차트에 서식으로 가셔서 테두리가 있어요 라고 색깔 정하시고요. 그림자가 있어요 라고 효과에 가셔서 그림자 오프셋 오른쪽이라고 이름 똑 떨어지게 똑같은 친구를 찾으셔서 제목을 마무리 시켜줍니다. 차트 영역은 노랑으로 그림 영역은 흰색으로 채워주세요 라고 되어 있죠. 마우스를 차트 언저리에 갖다 대면 여기는 차트 영역입니다. 여기는 제목 영역이에요 라고 이름이 뜰 겁니다. 차트 영역이라고 떴을 때 너는 이라고 선택하시고요. 하나하나의 모양새 바꿔주는 건 서식에 있다고 했었죠. 채워주는 색깔을 노랑이라고 똑 떨어지는 색깔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림 영역이라고 떴을 때 클릭하셔서 너는 채우는 색깔이 흰색이라고 똑 떨어지는 이름 찾아서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데이터 서식에 보시게 되면 영어 외의 계열에 대해서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형한 다음에 보조축으로 지정하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자, 영어라고 하는 파랑 막대와 영어 외라고 하는 주황 막대 그 친구들 구분이 되시죠? 주황 막대를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차트 종류를 변경하실 수 있으세요. 차트 종류 변경이라고 누르시게 되면 영어와 영어 외에 대해서 차트 종류를 바꾸실 수가 있다. 영어 외의 경우에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했으니까 바꿔줄 거고요.
보조축으로까지 지정하고 나와라 라고 했으니 체크하고 나오게 되면 모양이 얼추 문제지와 비슷해지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값을 표시하세요. 2017년에 영어 계열만요 라고 해서 이 친구 얘기하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영어 계열은 파랑막대를 얘기하는 거니까 이 친구 파랑막대라고 했더니 모든 파랑막대가 선택되지요. 한 친구만요 라고 다시 한번 누르면 다른 친구들은 선택이 해제된 걸 볼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 버튼 누르게 되면 여러 가지 기능 중에서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하는 게 값을 표시하는 기능입니다. 쿵 찍으시게 되면 숫자 값 들어간 게 보이네요. 지시된 건 여기까지인데 그 이외의 모양도 살짝 달라 보이죠? 그렇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러분들께서 알아서 수정을 해주시면 됩니다. 일단 제일 눈에 거슬리는 건 줄무늬이니까 이 친구를요 라고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우시면 되겠고요. 왼쪽에 있는 숫자 값은 0부터 14,000까지 쭉 맞아요. 오른쪽에 있는 숫자 값은 0부터 10,000까지 맞아요. 다만 사이사이의 값이 2000, 4000, 6000, 8000이라고 2000 단위인데 우리 건 지금 1000 단위로 좀 촘촘하게 단위가 들어와 있군요. 얘가 마음에 들지 않아요 라고 오른쪽 버튼 축서식 들어가게 되면 오른쪽에 자리를 넓게 차지하면서 수정할 수 있는 대화창이 뜨고요. 최소값과 최대값은 불만이 없지만 거기에 기본이 되는 단위가 다르군요. 2000으로 바꿔주도록 할게요. 아래쪽에 표가 들어갈 수 있도록 요소를 추가시켜 주도록 할까요? 서식은 좀 좁으니까 닫도록 할게요. 차트를 선택하고 있으면 차트 도구가 뜰 거고요. 거기에서 요소를 추가해 보도록 하죠. 여기에는 데이터, 테이블이라고 하는 표를 만들 수 있는 기능이 보이는군요. 범례를 표시할 건지 범례를 표시하지 않을 건지에 따라서 결과물 달라지는 거 보이시죠? 자, 막대가 파란색이면 영어이고요. 꺾은 선이 주황이면 영어 외입니다. 라고 범례 표시가 되어 있길 원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출력 형태와 비슷하게 맞춰줬고요. 범례가 이쪽에 들어있으니까 아래쪽에 있는 친구는 없애주셔야 되겠네요. 너는 이라고 따로 선택해서 딜리트 지워주도록 할게요. 어느 정도 다 맞춰졌는데 선들의 모양이 테두리 진하게 보이고 있어요. 테두리 진하게 보이고 있습니다. 우리 건 좀 옅어 보이니까 그 색깔까지도 이왕 수정한 김에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너는 이라고 선택하셔서 오른쪽 버튼 다시 축서식을 열어보도록 하죠. 모양새를 바꿔주는 거 선이나 채우기에 대한 건 제일 앞쪽에 있는 깡통 모양 보이죠? 선에 대해서 불만이 있어서 왔으니 선을 열어볼게요. 실선이라고 체크를 하시게 되면 이렇게 선 생긴 거 보이시죠? 원하시는 친구 선택하시고 선에 대한 얘기로 돌아오셔서 실선을 그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얘를요 라고 선택하시고 선에 대해서 실선 체크하시게 되면 흐리멍텅했던 친구들이 짙어지는 거 확인이 되시죠? 도형 넣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없는 걸 집어넣는 건 삽입. 도형을 넣을 거예요. 도형. 원하는 도형을 찾으셔서 클릭 드래그 그려주시면 되겠고요. 효과에 대해서도 글꼴에 대해서도 언급이 있네요. 도형을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뜰 거고요.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파랑의 강조 1번을 찾겠습니다. 마지막 슬라이드는 6번 도형 슬라이드입니다. 도형 슬라이드를 작성하시다 보면 시간이 부족할 수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취사 선택하시는 게 좋을 텐데요. 아무래도 스마트 아트가 포함되어 있는 슬라이드를 먼저 작성하시는 게 이 친구들에 대한 부분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좋은 방법이 되겠죠. 도형들만 열심히 그리시다가 스마트 아트 놓치고 그룹이나 애니메이션 효과 놓치게 되면 오히려 점수가 많이 깎이니까요. 그래서 이 친구들 먼저 작성하셔서 그룹과 애니메이션 효과를 주시면 부분 점수를 더 확보할 수 있고요. 그리고 남는 시간 동안에 도형들을 마무리 지어 주시면 되겠죠. 도형들 입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도형의 방향을 뒤집어 줄 경우에는
도형 선택하고 있으면 도형 서식이 뜰 거예요. 방향을 반대로 뒤집어주는 상하 대칭, 좌우 대칭 보일 겁니다. 연결선의 경우에는 정확한 위치를 찍어주시는 게 좋겠죠. 예를요 라고 삽입해서 도형 양쪽 연결해주는 선을 선택하시되 정확하게 도형에 갖다 대시게 되면 여기다 연결해주세요 라고 조준해주는 점이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클릭 드래그 하셔서 독착 지점의 도형에다가도 갖다 대시면 여기에다가 넣어주세요 라고 하는 연결점 보이시죠? 점에다 정확하게 마우스 갖다 대시고 떼시게 되면 그 위치에 맞춰서 삽입이 될 거고요. 양쪽 끝자락이 화살표가 아니라 이 친구는 동그라미로 마무리가 되어 있군요. 형식을 맞춰주시면 되겠죠. 도형의 윤곽선에 화살표를 양쪽 동그라미로 수정해 주시는 거 잊지 마시고요. 색상은 서로 다르게 지정하겠습니다. 도형을 좌우로 대칭을 시켰을 때는 글자가 뒤집어지지 않지만 상하, 위아래로 뒤집었을 때는 글씨가 뒤집어지기도 해요. 그렇다면 여기에다 바로 글씨를 쓸 수 없다는 얘기가 되는 거겠죠. 글자를 따로 텍스트 상자에 담아서 옮기도록 할게요. 삽입에 텍스트 상자 이용하셔서 상자를 쭉 만들어 주시고요. 상자를 들어서 배치하시면 되겠습니다. 글자들에 대해서는 굴림의 18이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까 몽땅 다 선택하셔서 글꼴을 맞춰주면 되겠죠. 글자에 대한 건 홈에 가서 얘기합니다. 색깔에 대한 언급은 따로 없지만 글자가 까매 보이니까 깜장색으로 통일시켜 주도록 하죠. 스마트 아트를 넣어보도록 할게요. 스마트 아트의 경우에는 뭔가 올록볼록한 느낌이 드는 경우 이 친구와 저 친구 두 개가 스마트 아트입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디자인도 두 가지로 지정을 해준 거죠. 없는 걸 집어넣은 건 삽입 스마트 아트를 넣을 거예요. 거기서 모양을 찾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의 도형을 수정하실 때는 하나하나 따로따로 수정하는 게 아니라 바깥쪽에 있는 하얀색의 도형 전체를 관장하는 조절점 이용하셔서 크기를 줄여주셔야 해요. 스마트 아트 안에서도 역시 글꼴은 굴림의 18이라고 맞춰주시는 게 좋고요.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입니다. 거기에 효과 들어간 것까지 적용을 해보도록 할까요? 스마트 아트는 이라고 선택을 하시고 스마트 아트 작업하고 있으면 스마트 아트 서식이 뜰 거예요. 거기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입니다. 라고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 중에서 3차원의 만화 또는 경사를 찾아보시면 되겠죠. 3차원의 만화. 글꼴 맞춰보도록 할까요? 홈에 가셔서 굴림의 크기는 18이라고 글자 색깔은 하얀색이 아니라 깜장색으로 바꿔주는 게 좋겠죠. 같은 방법으로 좌측에 있는 스마트 아트도 넣겠습니다. 삽입에 스마트 아트. 스마트 아트에서 한 세트만 필요한데 기본적으로 두 세트가 들어와 있네요. 그렇다면 필요 없는 것들은 지워주시면 됩니다. 선택하셔서 딜리트, 선택하셔서 딜리트 지워주시면 한 세트만 남을 거고요. 거기에서 가장 바깥쪽에 있는 하얀색의 조절점 이용해서 전체가 한꺼번에 움직일 수 있도록 수정을 해주시면 되겠죠. 스마트 아트 작업하고 있으면 스마트 아트 2가 떠요. 거기서 색깔이 알록달록해 보인다면 색 변경 하시는 거고요. 색상이 같아 보인다면 굳이 바꾸실 일은 없겠네요. 스타일 미리 만들어진 것들 중에서 3차원의 경사 찾겠습니다. 글꼴 맞춰주도록 하죠. 홈에 가셔서 글꼴은 굴림의 크기는 18,
색상에 대해서는 하얀색은 하얗게 보이고 깜장색은 까맣게 보이니까 요거는 수정할 필요가 없겠네요. 나머지 모양들도 틀어진 게 없는지 한번 더 둘러보도록 하죠. 그룹화한 다음에 애니메이션을 해주세요 라고 되어 있군요. 동그라미 1번은 왼쪽 도형에 해당하는 거고요. 동그라미 2번은 오른쪽에 해당하는 얘기로군요. 1번에 대해서 나타내기 효과, 2번에 대해서 닦아내기 효과라고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 왼쪽에 있는 친구들 먼저 쪼로로 블럭을 잡으셔서 오른쪽 버튼 그룹으로 묶으셔도 되고요. 오른쪽에 있는 도형들 몽땅 다 선택해서 위쪽에 있는 쉐이프 여기에서 그룹으로 묶으셔도 되고요. 결과적으로 이쪽 저쪽 하나만 선택되는 게 아니라 덩어리로 한꺼번에 선택되는 거 보이시죠? 그룹으로 묶은 다음에 애니메이션 효과를 줘라 라고 했으니까 왼쪽에 있는 친구 묶인 너를 이라고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도구에 가시게 되면 미리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들 보일 거예요. 쿵 찍으시면 나타내기. 두 번째 그룹도 선택하셔서 애니메이션 스타일에 가시게 되면 닦아내기. 닦아내기의 경우에는 방향에 대한 언급도 있군요. 오른쪽에서 라고 지정이 되어 있으니 효과에 대한 옵션을 보시는 게 좋겠죠. 옵션은 오른쪽에서 라고. 최종적으로 슬라이드 쇼를 한번 해서 빠진 게 없는지 전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클릭해서 다음 슬라이드로 넘어갈 수 있고요. 파란색의 밑줄 쫙 그어진 친구는 하이퍼링크가 걸렸다는 뜻이죠. 손가락이 보이네요. 눌러주시게 되면 네 번째 슬라이드로 바로 이동한 걸 볼 수 있죠. 클릭해서 다음 슬라이드, 클릭해서 다음 슬라이드. 한 번 누르면 첫 번째 나타내기 효과, 또 한 번 누르면 닦아내기 효과 제대로 다 들어간 게 확인이 되는군요. 파일을 저장해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파일 저장할 거예요. 저장. 시험장에서 경로가 정해져 있다고 했었죠. 문서 안에 ITQ라고 하는 폴더 만들어져 있을 거고요. 파일의 이름은 수험번호 빼기 본인의 이름으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죠. 저장 단추 누르셔서 내 거 파일이 최종적으로 제대로 이름이 바뀌었는지 다시 한번 확인을 해주시면 좋겠네요. 자, 여기까지 2021년 10월달 A유형 문제 함께 풀어봤고요. 열공하셔서 다음 달에는 꼭 합격하시기 기원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